안녕하세요. 옛것을 통해 오늘의 지혜를 찾는 옹고지신입니다. 역사는 종종 거대한 승리와 영웅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지만 그 빛나는 서사 이면에는 언제나 권력의 비정함 속에서 쓰러져간 인물들의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천하를 통일한 한나라 초기 제국의 기틀이 다져지는 과정에서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 버림받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배신자가 되어야만 했던 두 남자의 비극적인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한신노관열전을 통해 우리는 신뢰가 어떻게 의심으로 변하고 우정이 어떻게 국가라는 거대한 논리 앞에 무너지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한나라의 위태로웠던 시대로 함께 떠나보시죠. 한나라의 건국은 통일 제국의 완성과 동시에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천하를 평정한 고조 유방은 자신을 도왔던 강력한 장수들을 왕으로 봉해야만 했죠. 이로써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군영과 제후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공존하는 궁국제라는 독특한 체제가 탄생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의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하는 듯한 위태로운 권력의 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협은 유방에게 있어 최종적인 국가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제국이었죠. 따라서 건국 초기의 궁국제는 언젠가 해체되어야 할 과도기적 체제에 불과했습니다. 유방의 치세 후반기는 제국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들, 특히 유씨성이 아닌 이성 제후왕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달콤했던 승리의 과실은 이제 갈등의 씨앗이 되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교활한 토끼를 다 잡고 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바로 토사구팽이라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이 시대를 상징합니다. 제국 통일의 1등 공신이었던 한신과 팽월 같은 인물들이 반란 모의라는 혐의 아래 차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 통일 제국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비정한 국가 건설 행위였습니다. 제국 전체는 숙청의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충성과 헌신도 생존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시대. 모든 행동은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어제의 동지는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다는 불신이 팽배했습니다. 살아남은 제후왕들은 언제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숙청의 칼날 아래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배경이야말로 우리가 곧 만나게 될 한왕신과 연왕노관의 비극적 선택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비극의 주인공, 한왕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나라의 북방 최전선을 지키는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 당시 최강의 적이었던 흉노로부터 제국을 수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제국의 안위가 걸려 있었지만 이 막중한 책임은 곧 그를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 이끌게 됩니다. 압도적인 흉노의 대군이 국경을 넘어왔을 때 한왕신은 가혹한 현실과 마주합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은 명백한 전멸을 의미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현실적 선택지는 군사적 소모를 피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 흉노와 외교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었죠. 이는 군대를 보존하고 백성을 지키기 위한 실용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그의 운명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립니다. 한왕신의 전략적 판단은 중앙조정의 반역의 전조로 보고되었습니다. 과거 흉노에게 포위당했던 평성의 치욕을 겪었던 고조 유방은 흉노와의 그 어떤 타협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유방은 즉시 사자를 보내 한왕신을 혹독하게 꾸짖었고 그의 충성심을 의심했습니다. 현장의 실용주의는 수도의 정치 논리 앞에서 너무나 쉽게 배신으로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싸우면 전멸하고 협상하면 반역죄로 처형될 위기. 한왕신은 완벽한 외통수에 몰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 생존을 위해 정말로 흉노에 투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탄식했다고 전해집니다. 평양에서 죽지 못한 죄, 마읍을 지키지 못한 죄, 그리고 다시 한나라를 공격한 죄. 중앙에 경직된 정책과 불신이 어떻게 유능한 장수를 적으로 변모시켰는지 보여주는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 연왕노관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비극은 한왕신과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절대 권력이 가장 순수해야 할 인간관계, 바로 우정을 어떻게 파괴하는가에 대한 가슴 아픈 기록입니다. 고조 유방과 연왕 노관. 그들은 군신 관계 이전에 사실상 가족과도 같은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날 태어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중마고우였습니다. 유방이 도망자 신세일 때부터 황제가 되기까지 노관은 항상 그의 곁을 지켰죠. 유방 역시 노관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황제의 침실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의복과 음식을 나눌 정도로 특별한 대우를 받았죠. 그들의 유대는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유대를 산산조각 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북방에서 장수 진이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유방은 가장 믿었던 친구 노관에게 진이의 군대를 공격하고 흉노의 지원을 차단하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깁니다. 노관은 당연히 친구이자 황제인 유방을 위해 전장으로 향했지만 바로 그곳에서 그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흉노와의 외교를 위해 파견되었던 사신 장승은 먼저 망명해 와 있던 옛 연왕의 아들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전해 듣습니다. 한나라의 진짜 목적은 연나라를 이용해 진이를 제거한 뒤 다음 차례로 당신들을 치려는 것이오.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는 삶아지는 법이지요. 이 냉혹한 토사구팽의 논리는 노관의 귓가에 뱀의 속삭임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노관은 깨달았습니다. 최근 벌어진 한신과 팽월의 숙청이 단순히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적용될 체계적인 패턴이라는 것을요. 그는 그 순간 국가라는 비정한 논리가 황제와의 우정을 이미 압도했음을, 평생의 우정은 더 이상 자신의 방패가 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가장 굳건했던 믿음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관은 즉시 반역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나라에 충성하는 척하며 비밀리에 반란군을 돕는 양다리를 걸칩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병상에 누운 유방이 회복되면 직접 찾아가 모든 것을 해명하고 용서를 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희망은 유방의 죽음 소식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절망 속에서 흉노로 망명했고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라 초기에 숙청된 주요 이성 제후왕들의 명단입니다. 장도, 한신, 팽월, 영포,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한왕신과 노관까지 반란 혹은 반란모의 혐의. 명분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들의 운명은 처형과 멸족, 망명이라는 비극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제국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벌어진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참혹한 위기의 시대는 역설적으로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언어를 벼려냈습니다. 바로 명성과실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명성이 실체를 넘어선다. 이 네 글자 안에는 당시의 불안과 의심, 그리고 비극의 본질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명성과실은 진이의 반란 직전 재상주창의 입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빈객을 거느리며 위세를 과시하는 진이의 모습을 보고 유방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진이의 명성이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그의 실체를 넘어섰으니 변란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창은 과도한 인기가 곧 통제되지 않는 야망의 징표라고 날카롭게 꿰뚫어 본 것입니다. 사마천은 이 명성과실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두 주인공의 비극을 연결합니다. 모든 비극은 인식과 현실의 위험한 간극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왕신의 경우 전략적 딜레마라는 현실은 반역이라는 명성으로 포장되었습니다. 노관의 경우 평생의 우정이라는 실체는 필연적 숙청 대상이라는 공포의 인식 앞에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인식이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비극적 현실을 창조하는 힘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마천은 왜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이 두 인물을 하나의 열전에 함께 묶었을까요? 한왕신은 옛 왕족의 후예로 뚜렷한 정치적, 전략적 위협이었습니다. 반면 노관은 평민 출신으로 황제와의 관계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이었죠. 사마천은 이 두 사람이 결국 배신자라는 똑같은 낙인 속에서 동일한 비극적 결말에 도달했음을 보여줌으로써 진짜 위협은 개인이 아닌
제국이라는 체제 그 자체였음을 역설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통치자의 의심이 어떻게 스스로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불충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한왕 신과 노관, 그 누구도 본질적인 배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멸이라는 위협 앞에서 생존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결국 한나라 조정의 편집증적인 의심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어 충성스러웠던 신하들을 절망적인 적으로 내몰았습니다. 공포에 기반한 통치는 스스로가 막고자 했던 바로 그 불안정을 낳는다는 역사의 경고입니다. 궁극적으로 한신노관열전은 역사적 진보, 즉 통일 제국이라는 위협이 치러야 하는 인간적 비용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사마천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만약 제국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신뢰, 충성, 사랑과 같은 바로 그 유대의 희생을 요구한다면 제국의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권력의 속성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심은 더 큰 의심을 낳고 공포는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끕니다. 한신과 노관의 비극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조직 내의 신뢰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옹고지신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욱 흥미로운 역사의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